오늘은 하여튼 여기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공자라는 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죠. 이 동양 문명의 어떠한 그 전범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 문명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일 뿐이거든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무슨 대단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문을 당해서 돌로 쳐 죽이면 다 죽는 사람들이지. 여기서 그렇다고 죽지 않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부활할 사람도 없고 평범한 인간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다 예외가 없는 그저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나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죠. 평범한 인간들인데 유독 예수만 인간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아닌 나는 거기에 플러스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면서 주여 주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자기 하나님한테 자기가 버림을 받은 듯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모습이죠. 그 무슨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죽고 나서 굉장히 예수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건데 그 뒤로 예수라는 사람을 초대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자나 예수나 시달다나 소크라테스나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평범한 인간으로 자기 이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나온 도마복음의 핵심은 그 자료가 예수가 자기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처녀에게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든가, 내가 죽을 거라고 예언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든가, 부활한 다음에 또 승천해서 또 이 세상을 재림할 거라든가, 하여튼 일체 예수가 그러한 이상한 소리가 도마복음에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참 공자나 내가 보기에는 예수나 도마복음의 예수와 공자는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서 추앙을 받는가? 그런데 이 공자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주 소박해요. 아주 소박해요. 여기 5:27 여기 노노가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5라는 것은 노노의 제5편을 말해요. 5편 27장에 보면은 공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실지읍이라고 그러면은 시골 여기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은 요 근처에 산동네 밑에
10집이 있는 마을 정도죠. 10집이, 초가집, 초가상칸 10집이 있는 마을 정도에 가면 분명히 반드시 나처럼, 여구라는 거는 자기 이름이거든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짱구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자기 애명이 구였거든요. 언덕구자. 이게 짱구라는 의미인데, 나와 같이 충직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은 거기 가도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농사도 잘 짓고 그러면서 거짓말 안 시키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레포트를 거짓말로 내지 않고, 그런 충신한 인물들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어디 가더나 그런 사람들은 있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려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기서 충직하고 믿음직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 나는 뭐예요? 끝끝내 배우기를 좋아했다. 평생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걸 보면 공자라는 분은 이런 것이 공자를 바로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자, 시달다가 죽을 때, 마지막 대열방견에 마지막 시달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방일치 말고 게으르지 마라. 나는 게으름이 없이 방일하지 않고 오직 정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도를 깨달을 수 있었노라. 제자들이여, 비구들이여, 마지막에 방일치 말고 정진하여라. 정진하라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러니까 시달다라는 분의 마지막 얘기도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학대학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죠. 자기의 배움이 모자라든 도올 선생의 말이 이해되든 안 되든 출석도 정확하게 하고 와서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 정진하는 모습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리고 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학문이 뛰어나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내가 학문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나는 배우기를 좋아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몰라도 좋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문제가 안 돼요. 뭐냐면은, 자기가 더 배울 것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배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못나면 못난 대로 인정하고 또 배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라는 분은 항상 뭐냐면, 이 호학정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아주 무아봉공이라는 말이 우리 원불교에도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배우질 않죠. 그러니까 무아봉공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호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 이거 말이에요. 자기 부정이 있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면 문제가 되겠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관념이든 뭐든 그걸 일체 국민들한테 상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잘못된 관념을 그냥 전 국민한테 강요하고 따르라고 하고 거의 지금 계엄치하죠. 계엄치하죠.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한 이 한마디에서 공자가 얼마나 위대하냐. 끊임없이 배운 사람이라고 말이야. 나는 오늘날 오기까지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나는
공자님한테 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로소이다. 나는 진짜로 배우기를 좋아했고 지금도 그저 공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투사도 아니고 바른 자리에 서서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랑당인이라는 사람은 이 공자 이 다랑당이라는 게 어디든가? 이것도 곡부에 있는 공자가 살던 고향에 있는 그 다랑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이거 이제 각 지명이 있거든. 다랑당인이라는 건 뭐 다랑의 그 동네 사람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정말 공자는 위대하시다. 공자가 이제 크게 돼서 돌아왔을 때 얘기했죠. 대제 공자. 공자는 참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박학. 그렇게 널리 박학이라는 건 널리 배우셨는데 무소성명이라는 건 특출나게 이름을 날린 것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것을 듣고 문제자들이죠. 자기 그 문화의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잡을꼬 그러면서 어라는 건 마차몰이에요. 마차몰이. 여기 어라는 거는 원래 어라는 게 무슨 임금님 뭐 하는 걸 이렇게 어라고 쓰지만 이게 원래 마차몰이라고. 그러니까 마차몰이의 그 채찍을 잡을까? 집사호라는 거는 활을 쏠까? 활을 잡을까? 아, 나는 마차모는 채찍을 잡아야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배움이라는 개념 속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 배움이 아니라 옛날에 배움이라는 건 유계라고, 유계. 에? 온갖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유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 공자 시대에 배운 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예를 들면 중앙청의 과장이면 그 사람이 곧 중앙청의 과장이면 예를 들면 무슨 바로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게 대위요. 그러니까 군대하고 이 관료하고 분리가 안 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저 사람은 한 가지로 이름을 날린 게 없다는 말을 했을 때 공자를 비꼰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운 건 많은데 노래도 채집하고 막 문자도 많이 하는데 뭔가 가장 중요한 무예로서 특출난 게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자 시대에는 보병이 없었고 대개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게 전차전이었다고. 전차전이었다고. 공자 시대 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 달린 거가 있고 여기 말이 이렇게 4개가 사두마차가 가든지 뭐 이두마차가 가든지 이러는데 한 사람은 여기 서서 이 채찍 말 모는 걸 잡고 모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옆에 서가지고 활을 쏜다고 이렇게. 이게 전차전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여기서 말을 모를까 활을 쏠까 하는 건 이건 한 전차가 한 세트로 이 두 사람이 꼭 탄다고. 말머리하고 궁수하고 활 쏘는 사람하고. 그래서
공자는 나는 활보다는 말머리로서 내가 이름을 알리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난을 당하면 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실천적인 배움이었다고 말이야. 배움이라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고 있었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자고. 태제라는 사람이, 태제는 오나라에 아주 저 밑에죠. 저 지금 절강성인가 저쪽으로 오나라의 그 아주 지방 수령이에요. 오나라의 태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태제가 거기에 이제 공자가 나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공에게 물어요. 자공은 공자를 아주 지극히 잘 떠받드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공은 원래 상인 출신이죠. 상인 출신인데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자가 위대하게 된 거는 자공이 돈 때문이에요. 자공이 어디 가든 이 사람이 전부 공자를 사후에도 제후들한테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공자를 너희들이 잘 모셔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리가 있었고 돈이 많은데 의리가 있었고 아주 공자에게 한 번도 반역을 한 적이 없고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래서 공자가 죽을 때도 자기한테 죽기 전에도 자공이 왜 안 오냐 그러고 자공 죽어가면서도 자공을 기다려요. 그게 봤던가? 응? 보고 죽었나? 그래서 결국 만나는데 그렇게 자공하고 정이 애틋해요. 자공이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 오나라를 공자가 이게 자공, 자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태제가 자공한테 묻거든요. 공자는 부자께서는 참 성인이시군요. 성자다 이거야, 성자. 여기 성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성인이다라는 말로 쓰면 안 돼요. 하여튼 여기 성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귀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두 자가 나뉘죠. 그래서 뭔가 이것은 드러낸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게 revelation이고 이건 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옛날에 뭐냐면은 어떠한 그 신비로운 소리를 그 신탁이라든가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러한 것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그 묵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점점 도덕적인 그 어떠한 덕성을 구현한 그런 사람으로 의미가 변했죠. 공자의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공자는 원래 무속 집안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무녀였거든요. 공자 엄마가 안신녀라고 무녀 집안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무속 집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자는 참 성자이신데 어찌하여 그렇게 재주가 많으시냐 그러냐. 다능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능이라고 하는 건 재주가 많다 이거예요. 자주가 많다. 능력이 많다. 이거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잔재주가 많다 그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다능하시냐. 그러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하늘이 그를 장차 성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다능하게 하신 것일 것이다 하고
그 긍정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 참 성인이신데 그렇게 다능하시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말을 듣고 태제가 오나라의 수상격의 태제가 나를 아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지아오, 나를 아는구나. 여기 유명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분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이렇게 정직한,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천하게 자라났다. 오소야천이라고 유명한 거예요. 자기를 말해서 자기 과거를 조금도 꾸밈이 없잖아요. 나는 천하게 자란 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천하게 자란 놈들은 재주가 많다. 부잣집에서 자란 도련님으로 큰 사람들은 재주가 없어요. 손재주고 발재주고 몸재주가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한, 자공은 애써서 그 말을 이렇게, 와, 하느님께서 하늘이 우리 공자님을 성인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많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아,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태제가 나를 잘 안다. 나는 어려서부터 천하게 큰 사람이다. 그래서 다능 비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천한 일들에 능하다. 뭐 그릇을 만들면 그릇도 만들고 자전거가 고장 나면 내 자전거도 고칠 줄 알고 수레도 고칠 줄 알고 말 한 장도 만들 줄 알고 뭐든지 내가 다재다능한 것이 천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비천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군자 다호제, 군자가 과연 군자가 그렇게 재주가 많아야 할까? 군자는 불다야. 그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정직한 과거를 이렇게 정란하게 인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천하게 컸다. 그래서 재주가 많다. 얼마나 정직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뇌활, 이거는 공자가 말씀하신 거를 그 뇌라는 제자가 기억한 거로서 기억되어 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불씨라는 것은 내가 나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벼슬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서 뭐냐면 고예. 그래서 내가 재주가 많다. 같은 말이에요. 그 파편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니다. 생이지지라는 거를 항상 높은 그 경지로 봤거든요. 근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어나서부터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오비생이지지야. 단지 옛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뭐야? 민첩하게 구했을 뿐이다.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죠. 여러분들이 교학대학을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가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지는 안 돼요. 이렇게 호고 미니구지자 중용 20장에는 어떤 사람은 생이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니지지라 어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 얘기가 뭐냐면 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다. 그러니까 생이지지라고 해서 머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쟤는 머리가 좋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나랑 우리 내 부인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우리 부인은 이 생이지지에 가까운 여자예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해. 자기 또 국민학교 때 선생이 칠판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보면 틀린 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서 어려운 걸 다 풀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쪽에 외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천재예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가 우리 최씨인데, 해주 최씨인가 그런데 전체가 머리가 비상해요. 그쪽으로. 전부 지금 이 과학, 물리학관이 전자학관이 이런데 전부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과외 공부 한 번도 안 하는데도 경기고등학교 다 1등하고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아요.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는 여기에 비하면 고니지지라, 고니지지. 그쪽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해보면, 근데 우리 애들이 다 불행하게도 나를 닮았어. 다 나를 닮아가지고 고니지지 편에, 노력파들이에요, 노력파들. 나는 노력파예요. 근데 공자님이 당신이 나는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좋은 그런 인간형은 난 아니라고 해요. 근데 되게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암기력하고 하나는 수학 문제 잘 푸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유형이에요. 머리 좋다는 게. 근데 둘 다 열심히 하면 되거든. 이해가 빨리 안 와서, 수학 문제도 이해가 빨리 안 와서 안 되는 거거든요. 차분하게 풀어주면야 이해가 된다고, 그게. 근데 당장 시험 시간에 가면 60분 내에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빵점을 맞고 이러는 거지. 100점 맞을 수는 있거든. 예를 들면 선생이 옆에 앉아서 가르쳐 주면서 10시간을 그 수학 시험을 푼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학대학 여러분들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미지질해도 여기 뭐냐면 안 되는 건 결국 한 가지다 그래요. 어떻게 알든지 간에. 어떤지 알든지 간에. 자, 논어 속에 공자라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원양이라는 사람이 곡부에 가면은 곡부에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시장 통해서 원양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공자의 어릴 적 소꿉친구예요. 어릴 적 소꿉친구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 뭐냐면은 주책이 좀 없는 사람이라. 주책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뭐 시골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괜히 주책 없는 말만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해를 끼치진 않아. 그런데 하여튼 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원양이라는 분이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자한테 와가지고 원양이가 여기 그 곡부에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일하는 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여기 일하는 글자가 여기 활궁에다가 클 때자에다 활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걸치고 이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돼.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공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기다릴 사자거든요. 다리를 쭉 걸치고 기다리니까 건방지지. 이때 공자는 굉장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자가 거기까지 왔어요. 자기 친구 있는 데까지 저 시장 통해서 쭉 걸어오다가 자기 친구 원양이 있는 데 와가지고는 공자가 자기 친구한테 하는 말 좀 보라고. 야, 이 녀석아, 넌 어릴 적에 겸손하지도 않았고 커가지고는
커가지고는 너에 대해서 잘한 것을 기술해 줄게. 잘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기술할 건 없고, 늙어서는 되지지도 않으니. 이게 한 70살 됐을 때요, 지금. 71세 정도 나이대 얘기요. 늙어서는 되지지도 않으니, 넌 정말 도둑놈 같은 놈이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노노라는 문헌이 제자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대종사께서 박중빈 대종사께서 이런 말씀하시다면 적었겠어요 교전에? 안 적죠. 노노가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이런 걸 적었다는 얘기예요. 공자의 모습에 대해서 진실한 공자의 모습을 노출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늙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늙어서 빨리 되지도 않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동네에서 공자가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그대로 적었고 그것을 만세에 남겼다. 노노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왜? 공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인용을 안 하지. 그러나 노노의 전체 장수가 500장에서 한 장 빠지는 499장이고 이 499개의 공자의 가라사대 파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유교는 정말 엉터리 유교라는 거지. 주자가 이런 거는 다 별로,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이런 게 나오겠어요?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러나 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조선 왕조 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행이로 친구 정경이를 푹푹 쳤다. 끝이에요, 그러고. 이 녀석아, 그러면서 툭툭 치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난 이런 데서 감동을 받아요. 야, 옛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그들의 삶을 그려놨구나. 친구 보고 얼마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평생 날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자기 엄마가 죽어가지고 공자 가서 직접 관을 짜주거든요, 이 사람. 자기 엄마가 직접 가서 잔을 짜주는데, 이 녀석은 도와주지도 않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콧노래만 부르고 앉아있으니까, 야, 이 자식아, 그렇게 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원영이라는 사람하고 사이가 그래. 그래도, 그게 허탈한, 이 새끼는 늙어서 되지도 않네.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 있으면 안 되고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내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 없는 거예요. 위선이.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폼 잡을 게 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폼 잡을 게 없다는 얘기야.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섹스를 가지고 어떤 성적인 충동을 가지고 그 동물의 모든 거를, 인간의 모든 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프로이드의 철학을 범생론이라고 그러지. 범생론이라고. 팬섹슈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1960년대, 60년대에 노벨상을 받은 로렌츠라는 사람은 동물 행태학자인데 동물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aggression,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공격성이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항상 attack, 공격을 한다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종간에서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종간에서는 그 먹이 사슬의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공격성이라고, 아그레시비티라고 안 불러요, 이 사람은.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취할 때 얼굴이 평온해요. 공격적이 아니거든요. 밥 먹는 건데, 자기 밥 먹는 건데. 사자가 토끼를 챌 때 얼굴이 기쁘죠. 그건 공격성이 아니에요. 그건 먹는 거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종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동종 간에. 예? 그렇잖아요. 개들 만나면 우선 만나기를 지들 이러잖아요. 지들끼리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거는 동종 간에 항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의 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동물은 결국 스테이터스 시킹 애니멀. 모든 동물은, 군집 동물은 전부가 뭐냐면 신분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인간 세상에만 여러분 신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는 엄격한 신분 질서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도 노인을 대접해요. 우리 집에 내가 봉해를 키우는데, 닭을 키우는데, 보면은, 봉해는 그 닭이, 봉해가 깐 닭이 한 30마리가 되거든요. 3배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봉해는 지존이에요. 아무도 안 건드려. 먹을 때가 다 옆에 오면 쪼거든. 자식아 와요. 내가 먹는데 와서 내 영역을 쪼는데, 봉해는 지존이에요. 건드리질 않아요. 이게 질서가 있다고. 원숭이 사회에서도 이 치사라는 게, 이 나이순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히 지켜집니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이동한다? 그럴 적에는 반드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원숭이가 나가서 망을 보고 자기가 아는 길을 갈 때에 움직이지, 젊은 놈이 간다 그러면 안 가요. 그만큼 노인의 지혜를 존중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게 스테이트 시킹 애니멀인데, 그 신분을 어떻게 확보하냐면 공격으로 싸우는 거예요. 개들도 가다가 찍고 좀 싸고 다니죠?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네?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개가 가서 냄새를 맡으면 어떤 개가, 만약에 그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개가 몇 시간 전에 오줌을 쌌다는 걸 알아요.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왜냐면 어떤 영역을 먹는 데 있어서도 시간제로 먹어. 그 냄새를 보고 얘들은 이제 안 오겠구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사냥을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항상 서로 공격을 하고 싸워가지고 그 자기의 신분적 우위를 확보한다 이거야. 우위를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공격성이라도 상대방을 죽이는 법은 없어요. 죽이는 것은, 이 데스라는 건, 치사라는 것은 사고예요. 사고예요.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동물에는 공격이 있고, 공격을 하는데 서로 싸우는데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항복의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제식이 있어요. 항복하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탑됩니다. 그 공격이. 그러면 그 영역을 그 이긴 놈이 확보하고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종의 번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영역에서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나쁜 영역이지만 밀린 놈들이 가서 그 영역을 개발하니까
그 종족의 전체로 볼 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게 동물 행태에 있어서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동종 간에 처절하게 죽이는 유일한 종자가 있어요. 그게 인간 하나예요. 인터니스란 동종 간에 상대방을 치사시키는 유일한 동물이 이 불행하게도 지구상의 인간이라는 동물이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는 로렌츠라는 사람이 고민을 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처참하게 상대방을 죽이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저기 당면하고 있는 것도 죽음의 정치죠.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정치.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의 지금 이런 정치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이 이렇게 끔찍하게 동종 간에 이렇게 죽이는 것은 우리 동물의 본성이 아니라 문화적 진화라고 생각이 돼요. 언어가 발전되고 지금 언어가 개발되고 인간이 지금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명의 진화, 모든 사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동물에도 다 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다 진화합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그 사회가 진화하는데 그 동물의 사회의 진화는 동물의 그 몸의 진화 형태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진화는 그 사회적 진화가 엄청나게 뭐냐면은 사회적 진화가 그 인간의 생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그 지금 문명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진화가 과연 좋기만 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그 유명한 명저인데 내가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지만 하여튼 재밌어요. 그런데 좀 읽어야 할 게 많으니까 여기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15에 41을 보면은 공자께서 이제 여기 사면견이거든요. 이름이 면인가 이 사람이? 성이 면인가? 이 사라는 것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 사.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고대 문자에서 이 스승사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에요. 스승사자인데 이게 대부분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사자가 고대에 나오면은 대개 이게 악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식을 가르치고 예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음악의 대가예요. 모든 제식은 음악을 동반해요. 그래서 이 악사들이 옛날에는 원래 이들이 스승이었어요. 스승이었기 때문에 이 악사가 재미난 건 뭐냐면 대부분이 다 이 사람들이 거의 100% 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궁정에서 이 스승들이라는 사람들이 대개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눈이 장님이 되면은 귀가 밝아지기 때문에 음악의 천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로부터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악사였고, 이들은 장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악사인 년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계단에, 집안에 이렇게 와서 공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계단까지 오신 거야. 그럴 때 공자가 공손하게 계단입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단입니다. 장님이니까. 그리고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이게 자리라는 건 들어와서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방석이거든요. 일본의 타타미 같이 생긴 그런 방석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면 자리입니다. 거기 자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앉으면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김군이 저기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군이 저기 앉아있고 누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고 어떤 학생들이 지금 배우러 앉아있다는 걸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주 공손한 자세죠. 그러고 나서 사면이 나갈 때는, 그러고 나서 사면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장이라는 제자가 물어요. 이게 악사, 스승과 더불어 하시는 도입니까? 더불어 말하시는 도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그러하다. 이것이 곧 스승님을 도와드리는 길이다 하고, 공자의 그러한 자세. 공자가 뭐냐면은, 공자도 음악의 달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프로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보다 더 훌륭한 그 악사를 데려오고 그 선생이 와서 강의를 하게 하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그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자와 제자들 사이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삼자. 이삼자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녀석들. 이름 무슨 말이면 옛날 말에 알산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공자 시대 구어예요. 이게 전부 지금은 굉장히 논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구어라는 거예요. 이삼자라는 요새 말로 하면 너희들 그런 말이에요. 두세 놈 이런 말은 너희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많은 이 제자들이 공자가 뭐를 가르치시는데 자기들한테 충분히 가르치질 않고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음악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하는데 충분히 가르쳐 주시지 않고 무엇인가를 꼽을 치고 있다.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고 꼽을 치고 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된 모양이에요. 왜 스승님 우리한테 다 좀 속 시원히 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꼽을 쳐 주십니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지금 제자들을 놓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론을 하시면서 얼마나 솔직한 분인가 생각해 보라고. 공자가 너희들 알산스 내가 뭘 숨기고 있다고? 이아위은호 내가 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 녀석들아, 나는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나니라. 나는 너희들과 행하여 너희들과 더불어 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시구야, 이것이 곧 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나 짱구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자를 논어를 읽으면서 가장 사랑한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시구야라는 말입니다. 오소야 천도 내가 사랑하는 말이고 시구야 뭐냐면 공자가 제자들 앞에서 이게 나다. 너희들이 보는 이게 나다.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행하지 않으면서 더불어 하지 않은 게 뭐냐. 니들이 본 대로 이게 나다. 이거는 대단한 성자의 모습이죠. 이게 나다. 예수가 도마의 예수는 제자들이 예수한테 물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사오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무엇인가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왜 위대하냐? 그 배경에 뭔가 저 사람 대단한 백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일까? 믿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묻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이 녀석들아.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냐.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에 있는 나가 나의 전부다. 도마의 예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지 마라. 왜 나를 믿으려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오.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공자는. 예수는. 도마의 예수는. 구하라 주실 것이오라는 거는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교회에만 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다. 이건 대승적 기독교죠. 대승적 방법이에요. 아미탐을 연불만 외면은 곧 너희들이 득도한다. 이런 거는 대승불교적인 거예요. 아주 민중불교죠. 그러나 여기 원래 도마복음의 예수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너희들 구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다.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다. 너희들은 구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 때 너희는 고통스러우리라.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너희는 경이로우리라. 경이로울 때 너희는 너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건 도마복음의 예수는 전혀 달라요. 인간의 깨달음과 자각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자도 뭐냐면 여기 있는 내가 시구야. 이게 나다 이거예요. 시구야.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시구야. 그 다음에 엽공이 여기 섭공이라고 있죠. 섭공이라는 사람은 초나라에 변경에 있던 대단한 이것도 실력자인데 섭공이 공자에 관해서 자로에게 물어요. 근데 자로라는 분은 이분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예요. 수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제일 많아요. 공자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야. 비슷한 나이고 그렇고 공자하고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자로는 엄청난 깡패라서 자로가 내 제자가 된 후로 내 귀로 나에 대한 험담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죠. 그렇게 센 사람이에요. 자로가 무인이고 완전히 생긴 것도
뭐 이렇게 숫꽁 뭐 깃털을 꽂고 이 털로 이렇게 하고 뭐 사람이 아주 무인이에요. 그래서 공자 보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막 얘기를 항상 공자 보고 뭐 형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공자한테 그런 사이예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옆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근데 뭐 이 사람의 자로의 뭐라 그럴까 그 공자에 대한 충성심은 뭐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자로가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해내요. 공자가 주유천하를 할 적에 자로가 없었다면 할 수가 없었어요. 자로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석공이 공자에 관해서 자로한테 물으니까 자로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식 건방지게 우리 형님에 관해서 네가 뭘 자식아 묻냐 말이야. 그리고 나서 건방진 새끼 네가 막 우리 공자 우리 형님에 대해서 뭘 묻고 지나가냐. 그러면서 자로가 상대를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석공이 이렇게 자로에게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사실은 공자를 등용할 의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떠보는 거거든요. 공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저기 하니까. 그리고 초나라의 이 섭이라는 나라가 섭공이 지배하는 영역이 굉장히 부유로운 영역이었고 공자로서는 탐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로가 자식 건방진 새끼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공자는 좀 섭섭했지.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녀석아 너는 왜 여기 해라는 건 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기위냐 우리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발분망식하고 여기 발분망식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얘기하는 거 자신을 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발분망식이라는 건 뭐든지 이렇게 분노 화를 내면서 그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자기 그 분노를 억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망식 먹을 것을 잊어버리고 발분하면서 노력하고 낙이망하고 즐겁게 모든 근심을 잊고 부지노지 장지연 자기가 늙음이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왜 말하지 않냐. 얼마나 공자가 순수합니까. 나보고도 댕기면은 왜 이렇게 젊으셔? 그래 나오고 길거리 댕기면 나보고 왜 이렇게 젊냐는 거야. 언제 김용옥인데 도리 한국 사회에서 산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잖아. 내가 문제가 된 게 항상 뭐 80년대 독재 시절부터 여태까지 그 텔레비에도 나와도 뭐 노인같이 보이고 한복을 입고 텔레비에서 KBS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뭐 엄청난 노인같이 뵀는데 지금 만나보니까 애순이 같다는 거야. 나는 뭐 얘기를 하면 난 이 얘기를 잘해. 난 늙을 시간이 없수다. 난 늙을 시간이 없수다. 공자가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 늙음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발분망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참 그러나 자로가 말 안 한 것이 잘한 거죠. 그래서 공자는 거기서 벼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노나라로 돌아와서 위대한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변경해서 여기서 만약에 벼슬하고 말았더라면 오늘의 공자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을 노노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결정적인 장면들이 이게.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게 나와요. 안현과 계로는 지금 뭐냐면 공자의 제자가 세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자로는 그 아주 우직한 자로였고 아까 또 누가 있었죠? 자공 꼭 기억하세요. 자로와 자공은 굉장한 그 상인이고 돈으로 공자를 잘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무력으로, 하나는 재력으로, 하나는 뭐냐면 학력으로 공자를 지원한 사람이 뭐냐면 안현이라는 이 유명한 분이죠. 대단한 천재였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야? 얌전하죠, 사람들이. 안현은 세상 없이 얌전한 사람. 얌전하고 말이 없고 그냥 어느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고 말하는 게 없어. 그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공자가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말 한마디 없는데 하는 거 보면 혀가 차지는 거죠. 과연 안현이다. 근데 안현이 제일 먼저 죽어요, 공자보다. 공자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면서 그 안현이 죽었을 때 안현에 대한 통곡을 하는 모습이 논어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현을 사모하고 못 잊어하고 이런 것이 논어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안현처럼 사랑한 제자가 없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자로나 자공이 더 공자에게 실제적 구체적인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지. 그러나 공자는 안현을 편애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안현을.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보면은 안현과 계로가 이 자로예요, 자로. 안현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공자가 있고 여기 안현과 계로가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저 대종사님 계신 어디야 총부 안에 그 대종사님 옛날에 계시던 그런 퇴마루에 거기 들어가면 뭐지 거기가? 조심? 하여튼 거기 그런 퇴마루에 지금 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공자 앉아있고 자로가 있고 안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느닷없이 야 니들 인생의 포부를 한번 말해봐라. 각 언, 이지, 너희들의 포부를 한번 말해보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로가 먼저 얘기하는 게 누구겠어요? 자로가 먼저 얘기하겠죠. 아, 형님, 제가 한 말씀 하죠. 먼저 나온 거예요, 자로가 탁. 그 자로가 먼저 나오겠죠, 당연히. 그 자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원참아, 거마. 여기 거마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캐디락 같은 말이야. 벤츠, 카드락, 이런 최고의 수레하고, 우도 타고, 경구는 가벼운, 값비싼 털잠바, 털오바를, 그러니까, 벤츠에 올라타고, 맛있는 옷에다가, 못에다가, 값비싼, 최고의, 당시로 볼 때는 이 가벼운, 이 가죽 털 옷이라는 건 최고로 비싼 거였거든요. 경구라는 게. 그런 걸 타면서 말이야, 친구들하고 해지도록, 그냥 그게 다 낡아 빠지도록 같이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유감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진짜 자로답죠? 이런 사람이야, 자로는. 응? 나는 말이야, 그 유감없이만, 그것도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댕기면서, 수레를 몰면서 비싼 수레에다가 말이야, 예? 멋있는 옷들 말이야, 이렇게, 유감없이 좀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형님 모시고 사느라고 내가, 이렇게 꾀재재하게 사니, 이거 사는 맛이 나갔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안현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안현, 너 그럼 안현 좀 얘기해봐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안현이 말하기를, 원컨대 저의 잘남을 자랑치 아니하고, 원컨대 저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수고로움을 뽐내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역시 그 샌님 같은, 나 같으면 자로가 역시 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데, 공자는 이런 안현이 좋은 거예요. 안현이, 역시 모범생이죠, 그죠? 원무, 벌선, 이런 말들이, 이거 아주 모범생 아니야? 그러니까 자로가 있다가, 그러지 말고, 빨리, 형님이 뭔 뜻이 있는데, 형님 인생 포부나 말해보쇼? 그런 거예요. 그 자로가 옆에 있다가, 그러니까 안현의 그 분위기를 탁 채면서, 그 맥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형님 얘기나 좀 해보쇼. 여기에 말이죠.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노를 생각할 적에 결국 공자, 유교 사상이 뭐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이에요. 뭐냐면, 공자가 이렇게 다 자기 포부를 얘기하는데, 공자 당신 포부가 뭐냐? 자기 인생의 모든 비전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단 이 세 마디. 나는 늙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부에게 믿음을 주고, 젊은이들을 내 가슴에 품어주고 싶다. 젊은이들이 거꾸로 해도 돼요. 노인들이 나를 편안히 여기고, 친구들이 나를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젊은이들이 나를 항상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세 마디가. 이게 유교의 전부라니까. 그러면 도대체가 기독교랑 유교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가 더 위대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 가고 재림이 오고 무슨 이 나라가 끝났는데 네가 구원을 얻고 지지고 구원이라는 게 무슨 얼어빠진 구원이요. 구원은 종교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인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친구들에게 믿음직스럽고 젊은이들에게 그리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얼마나 나는 이거 한마디로 유교가 이 동양 문명이 세계 어느 문명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하면 좀 알라 하고 말이야 성전을 해야 되고 그 나라가 이 세계가 평안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마호메트의 당신의 이상을 말해보시고 이런 평범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시달다보고 난 시달다보다도 더 공자가 위대하다 이거예요. 해탈이고 뭐고 떠나서 이 공자는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실 원불교는 여기에 가깝죠. 시달다보다는 공자에 가까워요. 원불교의 전부가 무시선이고 하여튼 사사 하여튼 이게 뭐야 전부 일상적인 데서 일상적인 데서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불교가 해탈이 따로 없는 거예요. 원불교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걸 대종사가 가르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결국 이런 유교적 정서가 원불교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는 원불교는 나는 불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유교적 정서가 너무 잘 깔려있는 종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전을 가서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종사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사서삼경에 배어있는 말들이 많아요. 불교적인 용어보다는 유교적 용어가 더 많아요. 얼마나 이거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상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을 망각합니다. 모두가 상식을 망각하고 이렇게 가니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어요. 공자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노래 부르기 좋아하죠. 이 양반이 노래방 많이 가면 공자가 노래 부르기 좋아해요. 노래 부르기 좋아해요. 그러다가 누가 잘하면 잘하면 걔 보고 뭐냐면 야 불러봐. 반드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따라 불렀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래를 부르다 누가 같이 불러요. 그러다 누가 잘 부르면 잘 부르해보고 불러봐라. 불러보고 그러면 자기가 반드시 따라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당대의 노래를 채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경이 된 거예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죠. 이렇게 아주 평범한 데서 끊임없이 이런 거를 같이 하시면서 여기 제11장 이 학기에 이 유명한 이 얘기에 있는 학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기에 선가자는 사인 계기성하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뭐야? 따라 부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랫소리를 이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가수는 거저 가수가 아니지만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건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니까 가수지. 아세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는 힘이 있다 이거야. 그게 가수다 이거야, 가수가. 그럼 뭐야?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가르침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힘이 있을 때만 잘 가르치는 것이다. 위대한 얘기죠. 가수와 위대한 교사를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가수는 다 따라 부르잖아요. 비틀즈의 노래를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불렀어요. 그 가사를 다 음미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이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전달이 돼야죠. 그래서 그 뜻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사의, 위대한 스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지만 달하고 미묘하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무슨 너저분한 비유를 안 들어도 깨우치고 그러니 이것이 계지라 그 뜻을 이어가게 한다 할 만하다. 군자는 이렇게 배움에 이르는 그 난이를 잘 파악하고 그 아름다움과 추함을 깨달아서 능히 널리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능히 널리 깨우칠 수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스승이 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스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이 될 수 있었고 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을 택한다고 하는 것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옛날 기록에 말하기를 사망사대가 이 옛날 황제들이 다 정치가가 아니라 이들이 다 위대한 스승이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왜 이 모양이 되었겠느냐? 결국은
통치자가 진정하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학기에도 뭐냐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위대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대한 스승을 만드는 교육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졸업을 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는 이 위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여자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에서 자식들에게 스승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항상 그냥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번 학기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다음 학기에 도마복음을 강의하면서 거기에 담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모르지 또 뭐 그때쯤 내가 어디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멀쩡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훌륭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 단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큰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고.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